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이제 입력을 받았어요. 입력을 받았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생각이 듣겠죠. 그러면 이거 밑에 거랑 연결해가지고 저거 써먹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겠죠. 네. 만약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은, 당신은 이제 천재입니다. 네. 사실 제가 그렇게 의도를 했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가질 수는 없을까라고 제가 잠깐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 지금 입력하가이 넘이니까 이 넘이라는 것을 여기다 연결을 시켜버리죠. 뭐, 여기다가. 이렇게 넘이라는 것을 연결시켜버리고 이것도 지금 이제 너무 저게 대신 역할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입력한 값이 뭔지에 대해서 그리고 안녕은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이게 지금 넘이라는 것도 여기 이제 들어가는 그런 게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 위에 부분은 입력하는 값이었고 밑에는 이제 그거에 따른 조건식이었습니다. 그쵸? 네, 이렇게 입력하는 부분, 조건하는 부분, 이렇게 파트를 나눠서 생각하시면 이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컨트롤 F를 눌러보시면 어떻게 되느냐? 이 두 개가 연결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10보다 이상일 경우에는 이 출력이 되겠죠. 여기 카운트가.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30을 집어넣었어. 그리고 엔터를 쳤어. 그러면은 넘이 30이라는 게 나오죠. 그쵸? 네. 당신이 입력한 값은 30, 넘은 30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내가 지금 집어넣은 값이 9였어. 네, 9는 10보다 작죠. 네, 그러니까 이게 1000이 아니니까 넘은 나오지 않겠죠. 네, 당신이 입력한 값은 9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넘이라는 것은 안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 부분이 제대로 동작을 하는구나. 우리가 지금 요런 모습의 조건식에 대해서 이렇게 동작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생각을 갖겠죠. 그럼 이거 너무 귀찮다. 여기 그 넘이라는 게 10보다 큰 경우에만 이렇게 나오느냐. 아니죠. 이제 그 작은 경우에도 나오게 할 수 있죠.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그냥 똑같은 조건을 또 하나 밑에다 카피해서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것도 뒷부분이잖아요. 그쵸? 뒷부분인데, 여기는 넘보다 10보다 작은 경우. 작은 경우를 얘기를 합시다. 작은 경우는 하면은, 여기도 이제 이 밑에서 나온 거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넘트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넘트라고. 네. 제가 이 가독성을 좋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좀 줄을 맞추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가독성을 위해서 그래요. 네, 눈에 잘 보이면은 그만큼 빨리 이해가 됩니다. 그걸 이제 가독성이라고 합니다. 잘 보기 위한 작업을 하는 게 이제 가독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럼 다시 한번 이거를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정수를 입력하세요. 9. 네, 그러면 다시 넘2로 이제 나왔죠. 그쵸? 네, 다시 실행시키고, 요번에는 이제, 11. 그러면 당신이 입력한 것은 11. 이렇게 해서 11이면은 여기 첫 번째에서 나온 거죠. 그쵸? 그리고 작으면 얘로 나오고.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10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10. 네. 10을 집어넣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안 나오죠. 왜냐면 10보다 큰 경우. 10은 10보다 큰 게 아니잖아요. 그게 같은 거지. 그쵸? 그러면 넘은 10보다 작은 경우. 이런 경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지금 빠져나가는 구멍이 있네. 그러면 여기다가 또 하나를 더 만들어줘야 되겠네. 만들면 되죠.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이제 같은 경우, 10보다 같은 경우, 이거는 넘3로 합시다. 이렇게. 넘3.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컨트롤 F. 근데 제가 너무 빨리 하나요? 네, 여러분들, 타이핑할 시간을 기다리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줄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요. 마음이 급해서 막 이제 빠르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뭐 이제 뭐 쓸데없는 소리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타이핑할 시간을 드리려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스스로가 조금 천천히 하고자 그렇게 하고 싶기도 합니다. 특히 동영상 강의 찍을 때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이렇게 얼굴을 볼 수도 없고 아이들 표정을 볼 수가 없으니까 제가 빨리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런 걸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제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으면 재미없어, 저거 아는 걸 저렇게 가르쳐, 뭐 이렇게 표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걔네들의 요청에 맞춰서 이제 좀 더 어려운 레벨로 만들어지고 예제도 더 좋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진짜 이 C++를 완전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게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 친구들은 이거 이렇게 나가서 이거 한자 못하게끔 하면은 이게 나는 프로그램을 잘 못하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이거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프로그래밍은 머리 좋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저도 머리가 나쁩니다. 프로그래밍은 끈기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프로그래밍은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끈기가 있으면서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이 정수를 입력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될까? 저렇게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이거를 왜 if문만 써? 나 if else도 아는데 else만 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if문을 쓰는 이유는 처음에는 else가 없었을 거예요. 그쵸? 이거 처음에 컴파일러 만든 사람들은. 그래서 if문만 계속 쓰다가 바뀌었겠죠. 그 외의 조건은 따르게 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주의예요. 수학에서 근해 공식을 제가 이제 대학교 시험 볼 때 당시에는 이제 조금 옛날 시대긴 한데, 그때는 수학을 하면은 빨리 푸는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수학을 근해 공식을 사용해가지고 푸는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근해 공식을 사람들 다 외우잖아요. 근데 저는 외우는 걸 잘 못했어요. 그래서 수학 문제 시작할 때부터 저는 근해 공식을 유추해가지고 근해 공식을 어떻게 만드는지 x 뭐 a 뭐 가로 열고 뭐 y 뭐 a 뭐 이렇게 b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0 해가지고 그 값을 나중에 근해 공식으로 만들어 가정을 가지고서 나중에 그걸 가지고서 이제 풀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당연히 시간 부족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저는 그래도 그게 좋습니다. 그렇게 근해 공식을 어떻게 유추해서 나오는지부터 그렇게 아는 게 좋지, 그거 그냥 외워서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과학적인 어떤 이렇게 지식을 쌓을 때는 원리를 파악하고 분석을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빨리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빨리 하는 거는 빨리 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나중에 과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은 그거보다는 좀 느리게 하면서 호기심 많은 사람들. 에디슨 일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그쵸? 그 일도 그렇게 공부는 잘하지 못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사실은 있었던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아이들의 꿈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천재적인 사람들은 외우는 것도 잘하고 잘 풀겠지만은 일반적인 저 같은 사람들은 외우는 거 잘 못해서 저는 그냥 끈기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냥 그거를 즐길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것을 나오는 것 자체가 즐겁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즐기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요. 제가 이제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동안 여러분들 타이핑이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10을 써볼게요. 우리 10
뭐 11, 9 이건 다 했잖아요. 그쵸? 그럼 10을 쓰면은 저기 넘은 4가 3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넘은 3이 나왔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아마 이제 그 C 언어를 처음 만든 사람, 네, 그 분들한테 제가 직접 물어보진 못했지만, 네, 제가 친했으면 좋겠지만, 친하진 않아서, 네, 그분들한테 이제 만약에 제가 이 컴파일러, 이런 거를 먼저 제가 만든다고 생각했으면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 부분을 시작하다가, 아, 이거를 조금 더 간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 그 다음에는, 이거를, 여기다가, 그냥, 여기 뒤에 것까지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그냥 요 뒤에 있는 거 자체를, 요 조건 자체를, 그 외에, 그 외를 이렇게 해서 만들면 어떨까? 라고 썼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 조건, 그 외의 거는, 이렇게 else로 엘스가 그리는 그 외에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건이 이런 거와 그 외의 조건들은 그 외의 조건은 뭐 특별히 적을 필요 없죠. 아까 전에 지금 밑에 있는 것까지 전부 다 적어도 여기 else에 다 들어갑니다. 그 외의 조건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10보다 클 경우에는 num이라는 나오고 그 외에 있는 조건들은 다 num2에 들어가 있던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보면은 뭐 10보다 큰 거는 우리가 당연히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작은 거를 해도 9가 나오죠. 9가 나왔고 그리고 또 다시 컨트롤 F 눌러가지고 여기에 이제 10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10을 집어넣어도 num2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else가 나온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한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여기 그림을 그려가지고 if, else 이런 거를 그리기가 싫어서 그래요. if문 하나만 알면은 그 다음에 else, 그 다음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알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데 또 이제 그런데 이제 또 사람들은 또 그렇게 되겠죠. 저는 아까처럼 if 그 다음에 그 10보다 큰 경우, 10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10이랑 같은 경우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만들고 싶은데 else로 다 해보니까 그냥 이거 없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또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 이런 식으로 또 만듭니다. 그리고 이거를 아까 전에 이렇게 만들었던 거를 그렇게 됐죠. 자, 그래서 10보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else, if를 또 else 다음에 그 외의 조건이 만약에 10보다 작으면은 여기다 집어넣고 그리고 맨 밑에는 나머지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else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if, else, if, 그 다음에 else 이렇게 하면은 세 가지 조건으로 나올 수가 있죠. 네. 그래서 한번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10을 집어넣으면은 num3가 나오죠. 그쵸?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러겠죠. 이거 지금 하나, 둘, 세 개만 나눠지는데 이게 더 나눌 수 없나요? 더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여기 else if 여기 중간에만 계속 늘어나면 돼요. 이렇게. 계속 늘어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건을 이제 다양화시킬 수가 있겠죠. 여기서 뭐 근데 이제 이 조건을 다양화시킬 때 조심해야 될 점은 뭐냐면은 조건을 다양화시킬 때 그 조심해야 될 점은 여러분들 10, 뭐 20, 뭐 30 이렇게 됐을 때 요 사이사이 조건을 이제 말해야 되죠. 여기 사이, 요 사이, 요 사이, 요 사이 이렇게 나눠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이건 뭔지 모르겠지만 10보다 작은 경우가 이렇게 조건이 있겠죠. 10보다 작은 경우 뭐 10과 같은 경우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10인 경우 10과 같은 경우 그 다음에 10보다 큰 경우는 어떻게 되냐 10보다 크지만 20보다는 작아야 돼요. 20보다는 작은 경우 그렇죠? 그리고 20인 경우는 있겠죠. 20인 경우 그리고 여기 사이에 있는 거는 또 20보다 크지만 30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30인 경우, 그리고 30보다 큰 경우, 이렇게 조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20에서 30을 뭐 이렇게 더 해봤자 이거 이제 되풀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우선 이렇게 지우고 여기까지만 하자. 그러니까 뭐 여기도 지우자. 이거를 차라리 그냥 여기다 눈에 집어넣고 1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와 그 다음에 10보다 크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케이스 하나가 여기인 거죠. 이 조건이죠. 그 다음에 여기 10까지가 여기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사이가 이거인 거죠. 그리고 얘인 경우가 이제 이거는 좀 없애고 너무 이제 조건이 너무 많아지면 헷갈리니까 이건 경우는 이제 2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이거는 위에 있는 1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모습이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이상이니까 20보다 큰 경우 이렇게 하나, 둘,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나누냐 우선은 1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라고 했으니까 여기 넘에다가 1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붙였어야 돼요. 이런 조건이 하나 만들어졌고요. 그렇죠? 그리고 10보다 작은 경우, 작거나 같은 경우에 전부 다 나타낼 거예요. 10보다 크고 20보다 작은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이제 넘을 가운데다 쓰고서 해야 되는 거니까, 보통은, 여기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10보다) 크고 20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하는데 우선 20보다 작은 경우 작거나 같은 경우여야 되겠죠. 작거나 같은 경우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10보다 큰 경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지금 조건이 두 개잖아요. 그렇죠. 조건이 두 개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이제 우리가 배웠던 조건의 연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AND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금 좀 예쁘게 아니면 이제 조금 처음에는 알아보기 쉽게 가독성이 되려면 이렇게 가로를 쳐서 A 조건과 B 조건이 같은 둘 다 참일 경우만 AND 조건이잖아요. 그쵸? A 조건과 B 조건이 둘 다 같은 경우만 여기 참으로 된다는 소리예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요거랑 요 조건이 둘 다 참인 경우 그것만 여기 들어와서 우리가 원하는 조건에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거는 뭐 그 다음에 그냥 L제곱 그냥 해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여기 지금 오른쪽에 있는 여기 한 파트, 여기 한 파트, 여기 한 파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는 지금 넘으로 나올 때고요. 이거는 넘2로 나오겠죠. 그리고 이건 넘3로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한 1분 정도 타이핑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정리를 해서 타이핑을 하시고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잘 보시고 갑자기 이제 그 연산자가 갑자기 튀어나왔죠. 그래서 그 전에 했던 연산자에서 갑자기 연산자가 튀어나오니까 이제 까먹은 사람들 분명히 존재하실 거예요. 까먹었으면은 다시 한번 보시고 다시 아니면 제 강의를 보시고 아니면 저기 그 런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연산자를 다시 한번 보시고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강의할 때 어떤 책을 기준으로 강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그 책에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뭐, 이렇게 설명하고자 하는 부분이, 그, 책을 쓰신 분들이 잘 설명을 미리 해놓은 부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굳이 그거를, 굳이 여러분들한테 그거를, 뭐, 찾아보거나 아니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타이핑을 하는 거 대신에, 책에 어느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읽고서 다시 한번 이해를 하시고 실습을 하시고 한번 다시 와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한테 뭐 책을 어떤 걸 선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그 책들에 있는 내용 중에서 아니면 뭐 제가 새로 만들어서 그냥 뭐 즉흥적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동영상 다시 보시거나 이런 과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타이핑을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실습을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F5를 눌러주시면은, 이제 입력을 하세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구를 집어넣으면 이제 num이라는 곳에서 나오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1을 집어넣으면 이제 num2에서 나오겠죠. num2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num2.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num3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21을 이렇게 하면은 이제 num3에서 나오겠죠. 네. 이제 여러분들 이거 하시면서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거 할 때마다 이거 이 창을 타들려면 아무 키나 누르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그냥 나중에 그냥 내가 종료 버튼 누를 때까지, 종료 코드를 누를 때까지 계속 동작하는 방법이 없으려나? 이렇게 생각하셨다면은, 여러분은 이제 그런, 프로그래머 기질이 있으신 겁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제가 프로그래머가 된 이유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제 귀찮기 때문에, 귀찮음이 많고, 게으름이 많아서, 이거는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뭐 이러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로그램을 이렇게 계속 고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로그래머의 길을 가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언젠가 여러분들이 만드는 프로그램을 만들게 될 거예요. 참고적으로 파트 2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혹시 뭐 해결하고 싶으시면은 한번 해결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은 아직 기초 부분에 대해서 기초 부분을 조금 진행하고서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건문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조건문이랑 우리 저번에 이제 연설자된 거를 이제 뭐 가장 혹시 뭐 잘 쓸 수 있는 예제들을 좀 한번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지금까지 배웠던 거 가지고서 한번 예제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입력한 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확인하는 코드를 만드시오. 뜬금없이 막 갑자기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 내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한테 이제 냈는데, 지금까지 만약에 배웠는데 갑자기 이런 거가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여러분들이 이거를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 저하고 이제 연산자하고 이제 이품문까지를 배웠는데, 갑자기 이제 이품문 배우자마자 갑자기 이제 사용자 입력한 거 C2이라는 걸 갑자기 집어넣자마자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당황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저는 이제 가르쳐줄 거를 다 가르쳐줬습니다. 자, 우선은 이런 문제들은 다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은 뭐 컴퓨터 정보 처리 기사 아니면 뭐 프로그래밍 기사 뭐 그런 자격증 같은 데서 많이 나와요, 솔직히. 참고적으로 저는 자격증이 없습니다. 근데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것들을 아느냐? 예전에 이제 그런 자격증을 내는 것을 검토를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당시 한번 보면서 굉장히 쉽게 나오는구나 라고 저는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제 쉬웠지만 예. 근데 이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처음 배운 사람들은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리고 나도 처음에 만약에 얼마 배우지 않고서 저렇게 했으면 힘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어떤 프로그램 일을 배우시든 간에 보통 이제 이런 예제들은 많이 나와요. 예, 교수님들이 많이 내시고 거의 대부분의 책에서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좋은 예제들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면 이걸 더 연상자하고 같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예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뭐 해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그게 뭐예요? 뭐 그게 될 거야?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우선은 만약에 스스로 풀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지금 동영상 잠깐 멈춰주시고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못 풀겠다. 너무 어려운 것 같다. 저한테는 조금 연상자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 좀 변수라든지 이런 걸 좀 들고 공부했더니 이 머리가 아직도 아프다. 그냥 빨리 풀어주세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바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보면은 이 코드는 자 보세요. 입력하는 거는 입력한 것까지 나왔잖아요, 그렇죠? 사용자가 입력한 수가 입력한 수가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지금 이제 입력한 수가 들어갔죠, 그렇죠? 짝수인지 홀수인지 확인하는 것을 코드를 만드세요. 이렇게 했어요. 짝수인지 홀수인지 알 수 있다.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어떻게 알죠? 그래서 여기서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확인은 우리가 if를 쓰면 되겠죠. 그쵸? 네. 이 조건이 짝수라면 그거는 이제 그게 짝수인 거고 그게 아니라면 그게 나머지는 홀수인 거잖아요. 그쵸? 그것을 확인하는 코드를 만드세요. 그래. if를 쓰면 되는데 if는 여기 썼잖아요. 그쵸? 근데 입력한 수가 여기 있죠? 그리고 이 수에다가 뭔 짓을 하면 짝수인지 홀수인지 확인이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쵸? 자, 우리가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들 어떤 게 홀수고 어떤 게 짝수예요? 이렇게 적어놓으면 여러분들 되게 쉽게 생각하죠. 뭐 그거 별거 있어? 1이 당연히 홀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짝수고 그 다음에 홀수고 짝수고 홀수고 짝수고 홀수고 짝수고 홀수고 짝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죠. 맞습니다. 홀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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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규칙을 찾아내는 사람도 있고 규칙을 찾아내는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이겠죠. 그게 이제 규칙 못 찾아낸다고 해서 전혀 실망하지 마세요. 원래 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홀짝 했을 때 짝수는 2, 4, 6, 8, 10이죠. 그쵸? 2, 4, 6, 8, 10. 얘의 우리가 이제 뭐 수학적으로 얘기했을 때 뭐 최소 공배수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얘하고 지금 어떤 걸로 나누면은 어떤 걸로 나누면은 얘가 나눠지나요? 어떤 걸로 나눠져요? 1 같은 경우는 나눠지지 않잖아요. 그쵸? 이 짝수 같은 경우는 뭐로 나눠지느냐? 2로 나눠집니다. 2로 나누면은 얘가 이제 0이 되겠죠. 2로 나누면은 얘도 0이 됩니다. 나머지가 없어요. 그쵸? 0. 나머지를 나타나게 하면은 다 0이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뭐냐? 나머지 연산자가 있을지 나머지 연산자가 %2를 하면은 나머지 연산자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가 0과 같다면 이거는 짝수네요. 이렇게 나오겠죠.
맞나요? 다시 한번 설명드려요. 홀짝, 홀짝, 홀짝 하는데 2, 4, 6, 8이 이제 짝수예요, 우리가. 근데 나누기, 나머지죠. 나누기가 아니라. 나머지 연산자 2를 하면은 다 각각 0이 나와요. 0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 이게 나머지 2를 해서 이게 0이 나오는 거와 같다면, 그리고 여기 앞에가 이품문이 들어가지, 이품문. 네, 이품문이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짝수가 된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코드를, 여기 앞에 들어가는 게 이제 여러분들 사용자 정의 코드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너무를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이거 대신에 이제 집어넣고요. 네,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else라는 부분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그 외의 거는. 그리고 여기는 나눠졌으니까 이건 짝수. false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컨트롤 F4로 눌러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짝수 한번 집어넣겠습니다. 4를 집어넣을게요. 네, 짝수죠. 그쵸? 자, 그럼 다시 한번, 이번에는 3을 집어넣을게요. false 나오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용자가 입력한 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확인하는 코드를 만드세요 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풀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들면 되겠습니다.